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생중계 두 분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국무총리실 온라인 대변인 이승현입니다. 여러분을 찾아뵌 지가 벌써 2달이 됐네요. 지난 4월이었죠. 공정과세와 고질적 탈세자 근절편에 이어서 2번째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저희 두 분 토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두 분 토론은 매달 공정사회 추진회 이후에 관련 주제를 놓고 전문가와 국민 토론자를 각각 한 분씩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사회 8개 중점과제 가운데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KT 올레오네오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꿈꾸다 문을 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해 주실 출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의 윤태범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윤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지난달에 총리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로 오늘의 토론자를 공개 모집했는데요. 지금 제 옆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그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승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께서 장황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15년, 자영업을 5년간 하면서 2아이 아빠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국민토론자 이승환입니다. 네, 평범하게 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선택하신 의상, 넥타이와 셔츠를 봤을 때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네, 패션 감각이 남다르다고 그러죠? 예, 저도 2아이 아빠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윤 교수님, 긴장 다 풀리셨죠? 예, 아주 편합니다. 네, 평소에 강단에서 학생들이랑 호흡도 맞추시고 카메라 앞에 많이 서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경험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은 떨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사람입니다. 네. 먼저 전관예우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이렇게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요. 전관예우는 대통령, 장관 등 고관을 지낸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당시에 예우를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관예우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예우하는 것으로 법으로 일부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이 되겠죠.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한 그런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더욱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예우와 관련된 그런 장치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공무원들을 이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측면 때문인지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일반 공직자에 대한 이 특별한 이 예우 장치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현행법상으로는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한해서 이 전관예우가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법으로 보장된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는 현재로서 없는 실정이죠.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전관예우하면 판사나 검사에 대한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에 있어서 처분이나 판결상의 비공식적 예우라고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관예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국어사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서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관예우는 이 사전적인 용어와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법조계에 있어서 쓰는 용어가 되겠죠. 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이승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판사와 검사가 퇴직한 후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지역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을 수임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1, 2년의 단기간 동안에 사실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관행들을 빗대어서 보통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반 시민들이 흔히 인식하고 있는 전관예우는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하는 의뢰인에 대한 현직 판검사의 우호적 처분 또는 판결이다. 이런 불공정한 처분이나 판결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염려되는 게 이런 부정적인 관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죠.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달 12일부터 닷새 동안 공무원 1,600여 명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민원인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관행의 심각성과 경험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윤태곤 교수님, 이 조사 결과가 좀 일반 국민하고 공무원 사이 인식 차이가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되게 많은 조사들을 보면은요. 네, 자료를 또 준비했고요. 예, 공무원분들하고 일반 국민분들하고 네. 인식 차이가 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이제 정답이다 그것은 말할 수는 없고요. 네. 통상 어느 정도의 이제 인식의 격차는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 순서가 법조, 금융, 조세, 국방 네. 이런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금융 분야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것은 최근에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면에 네. 반면에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응답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일반 국민과 달리 이제 금융 부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조, 조세 비슷한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역시 금융인 것 같습니다. 이 전관예우 문제가 통상 우리는 이제 법조 문제 갖고서 접근을 하지만은 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간의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네, 이후에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판검사 문제로 이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 이렇게 이제 답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금융이나 이 법조 분야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최근에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 공직자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어졌다고요? 네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만요. 예를 들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두 가지는 좀 더 부정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네, 근데 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파란 바하고 회색 바가 있는데요. 네. 뜻하는 게 어떤 의미죠? 네,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비, 명목으로 이 전관예우 내지는 퇴직 후 취업 문제가 활용이 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이는 있지만 이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의 경우에 다소 응답이 높습니다만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밑에 두 가지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고위 퇴직 공제에 갖고 있는 어떤 정보 네. 혹은 전문성을 활용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일부 이 사기업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목적으로 퇴직 공직자를 활용하려고 하지만 네. 또 반면에 좀 더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선의의 목적도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앞서 이 두 가지의 부정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문제, 긍정적인 역할들이 상쇄되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지 못하고 네. 간주되지 못한다는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직 고위 공직자가 후배 공직자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악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관예우는 사법부 또는 검찰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권력기관인 감사원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관원, 특허청 등 인허가나 조세, 조정 업무와 관련된 부처의 퇴직공무원을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관에게 예우를 제공하게 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다 네.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예를 든다면은, 이 고위 공직자가 갖고 있었던 이 정보, 지식,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면 좋은데,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 네.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첫 번째 정보. 네, 그렇습니다. 나누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퇴직 공직자, 이 고위 공직자로서 네. 재직 중에 있을 때 후배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기업들이 좀 더 이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네. 말하자면은 이 전관예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퇴직 후 취업이나 활동에 대한 문제가 네. 퇴직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있는 후배 공직자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영향력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오랫동안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 지식,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지식들이 민간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흔히 말하면 이제 모신다. 그런 개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갖고 있네요. 좀 더 균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 영향력, 이 전문성 이 세 가지 이유로 퇴직 공직자들을 주로 채용하게 되는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또 정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선 소위 행위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 윤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군요. 교수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고요? 네, 그날 자리에 참석해서 이제 네. 토론도 하고 네.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였는지 네. 간단하게 그날 있었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네,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그날 논의된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진 지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30년.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공직윤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요. 그동안 이제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요번에 정부 개선안이 공직자윤리법에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가 최근에 전관예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취업을 통해서만 이해충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형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이해충돌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정부 개선안에서는 취업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행위 제한도 규제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개선, 논의가 요청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전형적으로 들어갔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가장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각종 로펌이라든지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취업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기관들은 그동안에 법에서 다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 자본금이라든지 매출의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부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이 갖는 대표적인 불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부 안에서는 이러한 로펌이나 법무법인들도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네, 법의 망을 이제 네,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게 됐군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 국민의 기대감을 맞추는 상당히 전향적인 개선 방안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공직자윤리법. 네. 공직자가 그 취업 제한 규정을 담은 이러한 제도가 지금까지 실효성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인데 보다 엄격하고 강화해야 될 건 물론이고 구체적이고 정교한 업무 지침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또한 발생된 비리에 대해서는 벌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력하게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벌칙의 내용이 정해진 것이 없다면 언제까지 규정하고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비리가 드러났을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고질적인 관행을 없애야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관예우를 구체적인 행위로 이렇게 규정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관예우의 문제가 이 취업과 더불어서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양한 행위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다만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공적인 직무와 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사적인 이익 간의 충돌 문제가 됩니다. 네. 당연히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서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공직자로 있을 때만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번 전관의 핵심적인 취지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특정화시켜서 규정을 좀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히 담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 들어온 의견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네. 의견 소개는 저희 총리실 뉴미디어과의 귀염둥이죠. 펄총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 의견 소개 시간입니다. 신명진님께서 이승학 온라인 개미님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신명진님은 현행의 전관예우 제도는 과감히 철폐시켜야 할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명오말 이건 무슨 말이죠? 입법 과정을 거쳐 산하기간이나 예학한기기간에 재취업 금지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저해로인되며 너무 기니까 둘째, 건너뛰고 셋째,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부패 연결고리는 차단할 수 없고 넷째, 국가기관이 해이해지며 다섯째는 선진국가로 진입하는데 저해로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총리실 컬총이었습니다. 끝! 네, 컬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죄송합니다. 네. 미국이나 네,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주제가 좀 딱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30년이 됐는데 네. 이 법이 미국의 당시 정부윤리법을 상당히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 법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의 방지가 이 재직 중인 공직자만이 아니라 퇴직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데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당연히 행위 외에는 이제 취업까지 포함하는 것. 그래서 우리보다 비교적 폭넓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가 반영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이제 미국의 제도가 좀 앞선 것으로 보통 네.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이제 많이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아마쿠다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쿠다리요? 아마쿠다리. 아마쿠다리.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를 이제 낙하산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낙하산 용어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이제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야마쿠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러한 야마쿠다리는 퇴직 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일부 부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이제 법조문제 전관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일본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판사나 검사들이 이 퇴직 연령이 정년까지 되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퇴직하고 나서 사무실을 네. 개업한다. 그런 문제가 우리는 적다는 얘기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 판검사의 경우에도 이 상당한 경우 이 퇴직연령이 짧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관료의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관행으로 네.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의 경우와 우리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네. 뭐 우리가 좀 일본의 경우를 좀 본받아야 될 네.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하지만 우리하고도 또 약간 다소 네, 차이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고민을 하게 되네요. 네, 삼국시대에 전달되어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에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유교에서는 정의감이 수호지심, 즉 수치심과 증오심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옳지 못함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자는 인격의 기본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것도 전관예우로 인하여 고액의 연봉과 수임료를 챙기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양심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좀 부끄러움을 타는데요. 그럼 인격이 기본이 된 건가요? 네, 말씀해서 해주시죠. 네. 퇴임 법조인 또한 퇴직한 고위공직자 등 이 고액의 수임료와 연봉을 받으면서 네. 소수의 누군가는 반대편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예, 그 흘리는 눈물도 되돌아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일화도 있습니다. 네, 뭐 일화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네. 중궁이 공자에게 어질 인을 물어보았습니다. 인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그렇게 묻자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밖에 나서면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공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한마디로 하자면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서고자 하는 곳에 남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어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퇴직공직자의 취업 문제는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오랜 기간 축적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퇴직 이후에 민간 부분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들의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전관예우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공직자에게 있어서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대개 50대 초반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직에 들어왔고요. 또 국가는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뭐 20년 내지는 30년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50대 초반에 공직을 그만둔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상당히 힘든 일이고요. 상실감이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분들이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정년 동안, 정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좀 일찍 이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그 아까운 자산과 역량을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럼 제도적인 장치, 기반이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적인 전관 예우 혹은 이해 충돌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설계해 준다면 그러면 공직자들이 재직 중에도 열심히 하고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양 측면에 대한 접근이 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퇴직 공직자들이 공익단체를 통해서 재능을 이렇게 나누거나 전문 분야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요? 네, 공직자들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직했으니 퇴직 후에 그 전관 예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관 예우는 이젠 넘어야 할 불가피한 변화와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직업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이해가 충돌하는 자리는 스스로 원리하는 것이 참 윤리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따라서 퇴직 후에 능력과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명예롭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이것 또한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정부는 분야별, 부처별 전문 상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석을 많이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직자 윤리성 부재로 인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차근차근 함께 찾아봐야 할 텐데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사실 안타까운 논의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좀 더 좋은 의미로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비롯된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제대로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에 있어서 윤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원성어로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배려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공직자의 윤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것은 공직자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많은 공직자의 정말 좋은 역량과 지식, 정보, 전문성,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는 바로 세워야 되지만 공직자의 역량은 또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는가 좀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승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모범퇴직자 사례를 발굴해서 국민에게 공직자가 퇴직 후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정부 혼자서 끙끙댈 게 아니라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해서 전관예우의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랍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말씀해 주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네. 다수를 위한 제도, 대책, 후손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차별을 가하는 이런 제도와 정책이 구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저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국무총리실 페이스북에요. 노청예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요. 네, 전관예우 근절은 쉽지 않겠죠 라면서 아픈 곳을 직접 건드려서 치료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곳을 치료하려는 어쩌면 우리 사회를 법과 질서의 가치가 소중한 세상, 도덕과 양심이 중요시되는 세상, 부가 곧 명예이고 권력이 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될 듯한데 라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KT 올레 온에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꿈꾸다.
오늘은 공정사회 8개 중점과제 중에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오늘 두 분 토론에 참여해주신 윤태봉 교수님과 이승환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벌써 끝났습니까?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좀 더 했으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